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일본의 허풍이 중국 못지 않습니다. 국내에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일본 관광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의 일본 여행 취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향이 없는데 굳이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일본 관광장관의 말이 사실일까요? 장담하건대 100% 불화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운동이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8%가 실제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불매 운동은 하겠다라며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닥터시다TV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취소에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실 불똥이 떨어진 셈이죠. 이는 현지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일본 관광지로 일본 방송에서 관광지를 촬영한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방송에서 일본인 리포터는 한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여행지의 모습을 전합니다. 일본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내일동 카페도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내일동은 회원수가 133만 명에 달합니다. 내일동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일본 관광장관이 계속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죠. 그리고 닥터시다TV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듯 일본에서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시즌에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4천만 명 유치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흥행에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도 과연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결국 일본의 관광장관도 사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는 관광교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 일본 여행 취소는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때마침 8월은 휴가철입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 소식 닥터시다TV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키운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평화헌법 상전수 방위 원칙을 깨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고노 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 데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고노 타로 방위상이 적기지 공격 능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본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적의 발사대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상자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방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 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대책으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인식을 토대로 자민당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공격이 행해질 경우 앉아서 참여를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뒤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2003년 방위청 장관 시절 국회 답변에서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시작하는 등 일본을 공격할 의사 표명이나 준비 행위가 있는 경우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일본 정부 인사들이 띄우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이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착수했을 경우 일본이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E 전투기 합동 타격 미사일, 이지-3 순환 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세방어 전략을 짜면 이는 평화헌법 상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 무력 행사를 금지하며 상대방에게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자위용 방위력 행사만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2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은 각각 48%와 47%로 비슷했다. 남북한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부정적이다. 우리 국방부는 6일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타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역시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4일 논평에서 각종 전쟁 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무미에 확보하고 옹군 한계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의 선제 타격 능력에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을 지속할 경우 남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왜 중국 단인 방위비 덜을 먼저 말했나? 최근 독일 내 미군 일부 철수를 발표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최우선 과제로 방위비 더 받기를 꺼내 눈길을 끈다. 한국과도 이 문제로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추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들었다. 자신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중국 얘기는 뒤였다. 그는 벗겨먹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독일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주면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은 주동미군 3분의 1 수준인 1만 2천명가량을 타국 이동 또는 철수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를 미국의 세금으로 지켜주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가안보 문제이지만 경제 문제로 해석을 한 셈이다. 원하는 액수는 총 수십조 원이다. 이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그는 독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최근 계속 강조하는 것은 11월 3일 열리는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한 경제 관련 지표들이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중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유럽 미군 사령관 출신 벤 호지스는 5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나는 계속 주동 미군 철수가 전략적 분석에 의한 게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미국 내 대선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는 바이든 49.1% 트럼프 42.7%로 격차가 6.4%포인트로 줄었다. 6월 말 두 자릿수였던 것과 차이가 있고 특히 7월 말부터 간격을 눈에 띄게 좁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13% 인상안에 합의를 앞두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거절하며 50% 인상을 요구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제임스 드하트는 자리를 옮기며 물러났고 미국은 3일 새로운 도나 웰턴 주 아프가니스탄 차석 대사를 새 대표로 임명했다. 웰턴 대표는 일본과의 협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총장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핵위협 증가를 지적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구테러스 총장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인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피폭자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결의를 매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핵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핵무기 사용 방지와 폐기를 위한 여러 합의와 제도가 구축돼 왔지만 그런 틀이 수십 년 동안 작동하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테러스 총장은 핵무기가 의도적, 우발적 또는 착오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핵보위국 간의 관계가 불안정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핵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정치인은 핵 사용 가능성을 입에 올리기도 한다며 살상력을 높이는 데 투입하는 막대한 돈을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러스 총장은 이어 핵실험은 수십 년에 걸쳐 인류와 환경에 무서운 결과를 안겼다며 핵개발에 힘을 쏟는 지난 시대의 유물은 영원히 봉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무기는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만 3천 개에 달하는 세계 핵탄두의 대부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커서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테러스 총장은 핵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공통인식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합의 그리고 핵폐기의 역사적 진전을 이룬 협력의 정신으로 이제야말로 돌아가야 한다며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내년 2월 만료되는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5년 연장에 합의하면 다른 핵보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핵 감축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할 협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새 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1991년 미국과 옛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뒤를 이은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테러스 총장은 기고문 말미에서 다행히 유엔 회원국의 대부분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향하고 121개국이 핵무기 금지 조약의 채택을 지지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피폭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무기 없는